네, 안녕하세요. 랑크입니다. 이번 엑셀의 시는 countif와 countifs의 함수, 이 두 함수의 다른 점을 알아볼 텐데요. 뭐가 다를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countif 함수를 알아볼 텐데요. countif 함수는 세다, 수를 세다라는 뜻의 count와 조건을 뜻하는 if,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은 주어진 범위 내에 조건을 충족하는 셀의 개수를 반환하는 함수예요. 어떻게 사용을 하나 하면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count if 안에 범위를 처음에 넣고 그 다음에 조건 이렇게 넣으면은 count if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제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간단하게 예제를 보시면은 이런 방식이에요. 지금 이 예제는 C2에서 C17 범위 안에 그 셀의 값이 100을 초과하는 셀의 개수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비교할 때는 저렇게 따옴표를 넣어서 그 안에 비교하는 공식을 넣어주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값만 이게 값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은 그 셀의 주소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count ifs. count ifs는 어떤 걸까요? 예, 이거는 세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수를 세는 count와 조건을 뜻하는 if와 마지막 s. 이 s는 영어의 마지막에 s가 붙으면 뭐겠죠? 복수죠. 복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count if의 복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인 범위, 복수 범위와 조건이 충족되는 이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count ifs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 여러 개가 나오는데 쉽게 보시면은 한 조건당 범위가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예제 같이 범위가 조건이 3개가 되면은 이렇게 6가지 항목이 들어간 예, 두 개씩 쌍쌍으로 예. 간단하게 예제를 보시면은 이런 식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조건이 2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뜻이냐 하면은 B2에서 B17 범위 안에 F2의 값과 일치하고 그게 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C2에서 C17 범위 안에 그 각각의 셀의 값이 100을 초과하는 예,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반환하는 함수죠. 예, 그래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예, 실습으로 들어갈 텐데, 예, 실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count if랑 count ifs. 예, 각각 사용할 텐데, 정리를 하자면은 count if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는 거고요. count ifs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른 점이라는 거 예, 알아두시고 제가 실습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실습은 보시다시피 일별 매출 현황을 좀 알아보려는 예,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있고 시간이 있고 이름이 있고 그 이름마다 매출액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예, 분석을 좀 해보겠는데 우선 처음에 count if를 사용하는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분석은 일별 매출 현황인데 각 사람마다 매출을 몇 번을 했는지 예, 그걸 알아보고, 그리고 그 지금 이 날짜에 큰 매출이 몇 번이 있었고, 작은 매출이 몇 번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예제입니다. 우선, 그러면은 첫 번째, 어, 알아보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홍길동이 매출을 몇 번 했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조건이 몇 개가 될까요? 하나죠. 홍길동이라는 사람만 매치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수식을 써야 될까요? count if죠. 하나니까 count if를 쓰고 처음에는 범위가 들어갑니다. 이름을 매치해야 되는 거죠. 그럼 범위는 지금 이름의 범위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하고 매치하려는 값이 뭘까요? 홍길동이라는 값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홍길동은 이날 7번을 했네요.
그러면 항상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한 번 수식을 썼으니까 다시 어, 일일이 쓸 필요 없이 채우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예, 채우기를 했는데 이게 좀 아무래도 제가 이상할 것 같네요. 알아볼게요. 우선 홍길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범위가 요렇게 딱 정해져 있죠. 이름 범위. 그랬는데 채우기를 한 후에 김철수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어, 이 처음에 있는 홍길동, 여기서 시작을 안 하고 김철수가 시작하는 요 하나로 다 밀렸죠. 내려갔죠. 예. 내려가서 지금 범위가 하나가 내려가서 지금 이게 완전한 범위가 아닙니다. 정확한 범위가 아니죠. 왜냐하면 마지막 이 범위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범위인데, 이 문제가 어떤 거냐 하면은 채우기를 하면은요. 그 채우기를 했을 때 처음에 했던 그 오리지널 셀의 값의 위치에서 이 다음 위치는 이게 다음에 하나 밑에서 했기 때문에 이 범위도 하나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이거는 채우기 하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상대적인 위치예요. 예, 그래서 엑셀에서 이렇게 지금 위치를 사용을 하시면은 이게 다 상대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채우기를 했을 때 이 오리지널 셀의 위치에서 지금 있는 셀의 위치에 그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이 셀 위치, 이 값도 변하게 돼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원래 절대적인 위치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 위치는 변하면 안 되니까. 이 범위는 항상 변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거를 사용해야 되는데 엑셀에서 절대적인 위치는 이 기호를 사용합니다. 달러 기호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행이랑 열 둘 다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 C에다가 이 달러를 사용하면은 열만 딱 절대적인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과 열을 딱 맞춰야 되죠. 절대적으로 그러면은 생과 역을 픽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C2 둘 다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끝날 때도 C19 이렇게 그리고 F2 요거는 놔둬도 될까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이 부분은 이제 값을 비교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두 번째 내려가면 김철수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길동을 비교를 하면 안 되니까 그때는 이게 변화도 되죠. 그러면은 이건 가만히 놔둡니다. 상대적으로 상대 위치를.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제가 엔터를 치고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제가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예, 채우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위치를 비교를 해볼까요? 그러면 두 번째 김철수의 범위는 어떨까요? 네, 안 변했죠. 아까는 하나 내려갔었는데. 그리고 박영희의 위치는 네, 안 변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각 사람당 매출 횟수는 홍길동이 7번이었고 김철수가 6번, 박영희가 5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큰 매출은 어떻게 됐을까요? 큰 매출, 작은 매출이죠. 이번에는 매출을 하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비교는 매출액을 상대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것도 지금 조건이 하나죠. 큰 거 아니면 작은 거. 그러므로 큰 매출은 제가 지금 이거 수식을 사용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count if죠. 조건이 하나로. 그 다음에 매출액이죠. 매출액의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매치를 하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할 때는 따옴표가 들어가죠. 큰 매출은 50만 원 초과라고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50만 원 초과. 50만 원 초과하는 셀의 개수를 알려줘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4개가 있었네요. 큰 매출이. 그럼 작은 매출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count if 하고 범위가 똑같죠? 요 매출액 범위죠? 그리고 요번 비교는 미만이라고 10만 원 미만. 10만 원 미만의
셀의 개수를 알려줘 이겁니다. 그러면 몇 개가 됐을까요? 예, 작은 매출은 5개가 있었네요. 그래서 count if 하나의 조건으로 이렇게 사람당 매출 횟수 그리고 뭐 매출액에 관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나하나인데 그럼 count if는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예, 두 번째 다른 분석을 해볼게요. 두 번째 분석입니다. 두 번째 분석은 같은 데이터인데요. 분석이 약간 달라요. 분석은 각 사람마다 큰 매출, 작은 매출을 알아보는 이런 예제예요. 그러므로 조건이 두 개가 되겠죠. 우선 사람 이름이 매치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큰 매출이냐 아니면 작은 매출이냐 이렇게 두 개씩 조건이 두 개씩이 됩니다. 그러므로 count if를 못 쓰죠. count if는 조건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러므로 count ifs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우선 큰 매출, 홍길동이 한 큰 매출이 얼마나 될까요? 몇 개나 될까요? 예, 그러면은 count ifs를 사용하고 이 안에 이제 조건을 몇 개를 넣어야 되죠? 처음 조건은 뭐였을까요? 이름을 매치해야 되죠? 홍길동이 한 매출이니까. 그러므로 범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각 김철수, 박영희 따로따로 있지만은 이 공식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가 나중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소를, 셀 주소를 절대 주소로 바꿔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홍길동이란 이름을 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주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뭐였을까요? 큰 매출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상대로 비교를 해야겠죠? 그러면 매출액의 범위를 지정을 하고 이것도 나중에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절대 주소로 넣겠습니다. 절대 주소 넣고 그 다음에 매출 비교 아까 보셨다시피 50만 원 이상 50만 원 초과입니다. 네, 이렇게 넣었으면은 홍길동은 큰 매출을 3번을 했네요. 그럼 작은 매출을 볼까요? count ifs 넣고 처음이 뭐였죠? 이름, 이름을 매치를 해야죠. 그리고 이거를 절대 주소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홍길동 이름을 넣고 작은 매출이면 매출액이 이렇게 되고 주소를 절대화 시키고요. 그다음에 비교 10만 원, 10만 원 미만입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이 날짜에 큰 매출이 3번 있었고 작은 매출이 1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여러 가지의 분석을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리고 그러면 오늘 홍길동이 했던 총 횟수는 몇 개겠죠? 그럼 이거는 지금 카운트 조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카운트 if만 써도 되죠? 쓰고 그 다음에 홍길동이 한 횟수로 이름을 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요. 네, 홍길동 이름을 넣으면은 예, 총 횟수 7번 나옵니다. 그러면 더 엑스트라로 그 총 횟수에 총길동의 큰 매출의 퍼센티지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은 큰 매출이 3번 있었고요. 홍길동이 총 7번을 했잖아요. 매출을 그러면은 3 나누기 7이죠. 네, 이렇게 하면은 43%였네요. 작은 매출은 어떻게 됐을까? 1 나누기 7이죠, 그러면. 네, 이렇게 하면 14%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분석을 해볼게요. 전체 매출 횟수에 홍길동이 한 퍼센티지는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알기 쉽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홍길동이 7번을 했으므로 7번 횟수 나누기 전체 횟수죠. 그럼 전체 횟수는 이 전체를 이 전체 수를 알아봐야겠죠? 이 전체 수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count A.
count a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count a라는 함수는 이 범위 안에 비어 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count a를 사용하면은 전체 개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매출액이나 이름이나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거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거는 전체 개수므로 각 김철수나 박영희마다 다 같은 주소가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이것도 제가 절대 위치로 넣어서 이렇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개수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날짜에 총 매출 횟수의 퍼센티지, 홍길동이 매출 퍼센티지는 39%였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김철수, 박영희의 분석을 알아봐야겠죠, 데이터를. 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다. 이거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십니다. 간단하죠? 그러면은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김철수의 범위가 같은지, 홍길동의 범위랑 김철수의 범위, 네, 지금 요 범위는 같아야 되죠? 그리고 김철수의 값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맞습니다. 그리고 또 큰 매출이면은 매출액 요 부분이 또 같아야 되죠? 김철수라는 이름이 매치가 돼야 되고, 그러면 이 범위가 지금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도 지금 이렇게 같은 범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맞는 거죠. 박영희도 우선 큰 매출보다 작은 매출 한번 볼게요. 작은 매출은 어떻게 되는지. 작은 매출은 네, 이름 범위도 같고 매출액 범위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 체크가 됐네요. 그래서 지금 분석의 결과는 김철수도 7번, 그러므로 39% 홍길동과 같고요. 박영희는 4번 22%입니다. 전체. 그리고 박영희는 그 중에서 큰 매출은 0이었고요. 작은 매출은 1번. 근데 4번 중 한 번, 4번 중 한 번이므로 25%죠. 그리고 김철수 같은 경우는 큰 매출을 한 번 했고 작은 매출 3번 했습니다. 그래서 큰 매출은 김철수 매출 횟수의 14%였고요. 그 다음에 작은 매출은 3번으로 43%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count if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count ifs에 그냥 조건만 하나만 넣으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콩길동 하는 여기선 지금 저희가 count if를 썼죠? 그럼 이거를 count if로 한번 써볼게요. count ifs로 쓰고 조건을 넣어보겠습니다. 범위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조건 비교 값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하나만 들어갔죠, 조건이. 그러면 하나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에러 안 났죠? 에러 안 났으니까 이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ount ifs만 사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동영상의 취지는 왜 count if가 있고 count ifs가 있는지 그 다른 점이 뭔지 요거를 알기 위했기 때문에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두 개를 다 보여드린 거였고 사실 count ifs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count ifs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봤고요. 뭐 덤으로 엑스트라로 count a라는 것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어, 각 사람당 퍼센티지 구하는 예, 이렇게 하는 방법도 다 선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동영상은 지금 여기까지고요. 예, 재밌으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유익하셨으면 하고, 그리고 다음에 더 나은 주제로 예,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나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랑크였습니다.